중고차 구입 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죠. 중고차 매매 하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중고차 매매 든든한 길잡이 오정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포털 오토인사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오정민입니다. 박주현 씨, 혹시 그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흔히 낚시하다, 그만큼 허위, 거짓말로 뭔가 현혹시키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허위 매물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허위 매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허위 매물들이 요즘 많이 오간다 이런 소식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중고차라고 해도 큰 액수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허위 매물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허위 매물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허위 매물의 가장 많은 사례는요, 바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존재는 하지만 가격을 판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또 사고 유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경우들이 실제 정보와 다르게 표기하는 전체적인 광고 상품들 모두를 허위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현혹되도록 광고를 하는 것 모두를 허위 매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또 허위 매물들을 올려놓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요. 중고차 시장이 그만큼 광고가 치열해졌다고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를 방문시키고 보자라는 판매자의 심리가 크게 작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가장 또 현명한 해결 방법은 결국 소비자가 먼저 이게 허위 매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분명 중고차 시장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판매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폐해인데요. 이런 피해를 근절하려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구매자 스스로가 허위 매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그 가격 정보들을 찾아보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차근차근 좀 알려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중고차 사이트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고차 매물 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량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로 만들어진 이 차량 번호나 아니면 또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 등록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데요. 사후 관리의 기본인 고객센터가 운영되는지 사이트 내에 기입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사이트들에서는 고객센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전화를 해보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는 피해야 될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또 정보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종 사진이 없고 또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도 매물 등록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매물의 사진은 꼭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또 적정한 가격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그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나 사고 이력 조회까지 가능한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이 허위 매물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좋은 그 중고차 사이트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허위 매물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고차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을 들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싼 차만 고르는 것은 허위 매물에 당할 수 있는 또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고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은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판매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누구나 싸고 좋은 차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고차에도 시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상품 가치가 높은 인기 차량은 그만큼의 값이 책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값싸고 좋은 차는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중고차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고차의 시세를 결국에는 파악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뭐 그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고차의 시세를 미리 알고 가는 것 우리가 뭐 허위 매물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박주현 씨도 많이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정찰 가격이 아니라서 해당 모델의 차량 상태 그리고 감가율 등을 통한 평균 시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세를 참고로 사고 유무나 연식, 또 주행거리 등의 조건들을 비교해서 적정 가격을 판매 가격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터무니없는 허위 매물은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의 허위 매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만으로도 우리가 또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매물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허위 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요. 사진의 배경이 현재 계절과 맞지 않는 차량은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푸른 나무가 빼곡한 배경에 찍은 매물이라면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니란 말이 되겠죠. 이것은 사진을 도용했거나 기존에 과거에 판매된 차량의 사진을 다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물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그런 차량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전시 후에 보통 1, 2개월 정도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정말 팔리지 않은 차량이라면 그만큼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비선호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진의 과도한 이미지 작업이나 글씨를 많이 써놓은 차량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금매, 할인 뭐 이런 거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들 맞죠? 네, 맞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판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요. 좀 더 눈에 띄기 위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허위 매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다른 매물을 옮겨와서 해당 중고차 사이트에 옮길 때 등록을 할 때 이용하는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매매단지별 또 그 차량의 매물에 대한 설명을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을 과도하게 가려서 또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로서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진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블로그에도 보면 그 기록해 놓은 사진을 옮겨서 교묘하게 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자동차 매물들도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량 번호를 공개했는지 또 확인을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차량의 번호판 공개 여부도 허위 매물을 가려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결코 중복이 될 수 없는데요. 허위 매물을 올리는 딜러들은 이 번호판의 번호를 구별하기 어렵게 가려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진만이 아닌 차량의 상세 정보에서도 차량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허위 매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사이트에서 총체적으로 이것들을 확인했다면 바로 중고차 시장으로 직접 나가보면 이제 되는 건가요? 이왕이면 매매단지에 나가기 전에 판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차량 등록증과 성능 점검 기록부를 요청해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서류 같은 경우는 받아서 어떻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되죠? 차량 등록증을 받아서 중고차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매물과 차량 번호 또 연식과 일치하는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면서 광고에 올라온 사고 유무나 또 주요 장치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한 후에 매매단지에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이력조에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방문 전에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건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매물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또 달려들다 보니까 미리미리 예약금을 선 지급해 놓아라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약금 지급 후에 만약 매매단지를 방문했을 때 허위 매물일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매물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예약금의 이런 환불 문제로 여러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허위 매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요. 모든 중고차 매매 시장이 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는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